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 아이템, 여러분 지금 이미 5분은 아이템을 잡고 계시니까 부러워요. 나머지 5분은 성공 아이템을 좀 잡으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영화 쪽이나 이쪽을 배웠으니까 이쪽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시장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있었고,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옛날에 직장 다닐 때랑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랑 세상이 다른 컬러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다닐 때는 이 세상 자체가 정말 질서정연하고 로직이라는 게 있는 걸로 보였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사업표를 쓰고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정글이야. 완전히 적자생존, 뭐죠? 적자생존이 아니고 양육강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부터는 돈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뭐를 하더라도 더 잘 되고 돈 없는 나는 일단 힘들잖아요. 일단 뭐 하려면 아이템만 있어도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냥 만리장성이죠. 자, 저도 그랬고 제가 또 가르치는 분들 또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도 많은 얘기를 보면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요.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하고 나서 찾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분석 툴을 개발을 해요. 수업을 듣고요. 블루오션,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블루오션에 대해서 대구 다음 주에 내려가는데 대구 쪽은 아니고 다른 데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 블루오션 여러분 읽어보셨죠? 참 말 좋죠. 근데 그 블루오션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은 좋은데 참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하죠. 왜? 해달라니까. 해달라니까 하는 건데, 자,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먼저 김한수 대표님은 지금 사업 아이템이 있으시죠? CIBI 패키지 하는 거요. 그걸 어떻게 찾으셨나요? 적성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디자인 쪽 전공하셨나요?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일단 그게 즐거웠었어요.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야간으로 끝나는 게 지겹더라기보다는 일단 되게 즐거웠었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해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직장 한 15년 차에 상황이 있어서 그 회사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그 시점에서 사업을 하자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하는 케이스. 지금 몇 년? 철저하게 막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몇 년 정도? 지금은 해서 4년 차. 4년 차 되시고요. 많이 이제 되셨겠네요. 클라이언트들도 일단 좋은 클라이언트들이랑 일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클라이언트들은 만족스러운데 항상 그 욕심이 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더 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대표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쩝결이래요. 자꾸 욕심내는 거. 왜냐면, 지속적인 확장 아니면 후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계속 일을 벌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일을 잘못 벌리다가, 저도 일 몇 번 벌리다가, 정말, 초과상가 다 태운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업 시작하실 때는 했지만, 이제 이렇게 규모가 있으시잖아요. 이때 이제 확장할 때는 정말 이제는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잃을 게 없었다 친다고 하면 이제는 잃을 게 생겨버리니까. 욕심이라는 건 확장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그것도 확장이에요. 대사에서. 왜냐면. 근데 우리 같은 사업 쪽은 계속 그 클라이언트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빠지고. 체인지가 돼요. 네.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좀 두렵고 어려운 부분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죠. 디자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회사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오래 있던 회사가, 산업 디자인 쪽으로 해서 제품 만드는 거. 디자인 회사들의 디자인 회사들, 특히나 용역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많이들 자체 브랜드를 가져다가 자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회사에서 예전에 강남역에 있는 푸민가라는 샵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냈다가 이제 회사에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이쁘게 가구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다가 깨졌죠. 왜 깨졌느냐? 그런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많아요. 디자인 블루라는 회사. 디자인 블루라도 그렇고. 생소한 포장한 거 있죠. 안동 착시 고등어인가 그런 거를 자기네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쪽은 대박 터뜨리고. 예, 그런 몇몇 케이스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케이스가 나오고 많이들 한 90%는 왜 힘드냐면 아까 지금 문철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디자인력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품이라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유통망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생각을 많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디자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쁘게만 하면 소비자가 사갈 것 같으냐? 왜냐하면 대행을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그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맨날 남의 일만 하는 것도 짜증나고, 맨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크기의 로드맵을 못 그려요. 대행사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빠져버리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디자인 뭐해서 벤처 자금 준다고 하면 거기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해서 하나 내버렸는데 기획 능력이 딸려버리니까 뭐라고 할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는 거예요. 뭐 유통이나 소비자의 성향. 그 다음에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조가가 디자인 수작업이 들어가니까 가격을 높게 잡았는데 솔직히 뭐 남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유사한 거 싼 거 많이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시장조사. 그런 거 못 해가지고 참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두 번째,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확장의 개념에서 클라이언트도 확장의 개념이에요. 왜? 신규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온다라는 건 그냥 뭐 기존에 일을 하는데 하나 뭐 밥숟가락 더 넣었다라는 개념이 용역회사에서는 아니거든요. 왜? 근데 그 클라이언트 자체가 산업군이 달라. 잃어버리면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라인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행회사에서는 그쪽 라인에서의 첫 진출이라는 것도 크게 감안을 하거든요. 뭐 대행회사는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제조회사, 뭐 기술회사 개념도 그런 개념이 있고요. 자, 김하수 대표 이사님은 그런 식으로 또 일을 하셨고요. 또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런 아이템을 찾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된 거의 개념이 크겠죠. 또 김석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사업 아이템, 지금 아이템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자체가 교과서다. 여러분 자체,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체가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됐어요. 예. 사업 시작한 지. 처음에 사업했을 때는 이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래도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직장 생활했을 때 일을 해왔던 무역 쪽 업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쪽으로 그 보직 변경이 돼가지고, 영업 쪽에서 그 시스템, 그 32빗 마이크로, 시스템 영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은 그런 그 과거에 뭐 영업을 했던 어떤 슈퍼마켓 쪽 분야가 아니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리드 타임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금방 나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단품 쪽 위주로 해서 그 전에 근무했던 그런 그 캐리어 무역 쪽에 따른 어떤 그런 경험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수입하는 거로 해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 수입을 하는데 수입가 자체도 보면은 FOB 단가로 해가지고 한 200불에서 3,000불 사이 대해서만 하고, 그게 이제 기준이 상당히 빨리 설치 후에 검수하고 이제 대금했을 때는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서 원금 횟수도 중요하죠. 대금에서는. 이게 이제 그 아이템 자체의 특성은 시스템 쪽이 아니라 네트워크 쪽 관련된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쪽 가다가 보니까 기존의 그 통신 방식 자체가 TCP, IP니 뭐 해가지고 이더넷, 레인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돼가는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더넷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좀 기술적인 용어인데 그 인터넷 공중망을 활용한 이제 기업 사설망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VPN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걸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일찍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그게 기반되면서 이제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승상, 그 대금 회수까지 어떤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1년에 몇 차례 지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아이템이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그 IBM 주 호스트 쪽에 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인데, IBM 오리진이 있는 반면에 호환 장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호환 장비를 갖다가 그 외국하고 계약을 해서 수입을 해서 그 눈에 보이는 IBM 호스트를 쓰고 있는 시장을 갖다 노팅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진입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그 IBM 쪽 호스트 쓰고 있는 사이트들 지금 현재 제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면적인 어떤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좀 같이 이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강한 그런 형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윤 대표이사, 다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관세사 쪽에 오랜 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외상순을 통해 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일본 쪽에 그러니까 그쪽의 그 팀들을 좀 만나게 됐었고, 그쪽 팀들이 실제적으로 그 국내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테나 시합 개념으로 이제 추가를 했어요. 많은 뭐 인원이라든지 사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 분석하고 시장 조사하고 이게 이제 사람은 맞겠느냐, 그런 이제 접목을 시켜서 단점을 넘기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다가 2001년도에 걔네들이 이미 이제 우린건설하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하던 게 있어요. 2005년도. 근데 2003년도서부터 이제 2004년도서부터 작업을 해서 2005년도에 이제 좀 과실을 따먹을 때. 네, 그때 한참 또 사회적인 이슈가 웰빙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초기 때 뭐 시집증후군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취급하고 있었던 아이템 자체가 이제 대나무 숲보드라고 예, 그런 어떤 그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 갖다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가 돼 있고 일본에서 개발하는 거고. 이제 그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 부분을 그 대행사를 그러니까 해보지 않겠냐. 어차피 이 이제 얘기가 된 거니까 납품만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업 기업을 조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왔고, 또 일본에서 경영을 하다가 그 국내 업체를 외국인 투자 회사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위탁 경영을 또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뭐 특별한 어떤 역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성실하게 그들과 좀 하다 보니까 좀 믿음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비즈니스 지금은 그 코리아 MF라고 우리도 건설 어차피 건설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건설 업종에 최종적으로 대리석을 깔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유에다가 이제 그 대리석 같은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엘리베이터 흔한 예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시는 뭐 합판 같은 걸로 이제 입절이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 엘리베이터가 기스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13년 전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화돼서 제품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것도 한 3년 정도 됐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대림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쪽에 상품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회사도 인수를 해서
사업을 크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직 사업 초창기에 그것도. 아, 네? 자, 세 분 CEO 분의 이쪽에 앉으시죠. 예. 세 분 CEO 분의 창업 아이템 선정하고 이렇게 초기 단계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김승현 씨. 세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일을 창조했다기보다는 어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기회를 엿가다가 기회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업 아이템 선정도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겠죠? 지금 우리가 자, 사업 아이템 선정하는 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제일 많은 타입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역량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징검다리 스타일로 이렇게 디디면서 가시는 분들. 제가 아까처럼, 미대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재밌고, 어떤 기회가 돼서 그 일을 계속하는 스타일. 또 아까 이렇게, 무역업을 하셔가지고, 그게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뭐냐, 단절된 스타일이 있어요. 딱 나와서, 뭘 해야지? 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딱 시작하시는 분들. 네,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스타일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좋은 걸 찾아야 될까? 자, 만약 첫 번째 스타일 분이라면 사업 아이템 찾는데 그렇게 고민할 건이 없어요. 왜? 해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기획력, 아이템을 잘 잡아서 성공했다라기보단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고 자기가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 돋보일 수 있느냐가 키의 관건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포함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람은, 자, 사업 아이템 자체는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 좋은 사업 아이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다, 와, 이거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야. 그러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정말 나만 볼 수 이미 성공한 아이템. 아까 지금 한상윤 대표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허 받은 거 여러 가지도 결국 좋은 아이템이기보단 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상윤 대표이사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까 말까 이게 많은 거지. 또 디자인 계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디자인에서도 CI, BI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그쪽을 내가 선택을 한 개념이 많지. 왜? 여러분 좋은 아이템을 찾고자 하면 절대 그 좋은 아이템이 보이질 않아요. 네. 좋은 아이템이라고 다 한다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일단 성공시켜 놓은 게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거는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 좋은 아이템은 내 주위에 있는 거에서 다 지금 세 분 다 그러죠. 아이템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아이템은 다 주위에 있다고요. 언제나 사람들은 멀리서만 아이템을 찾고 멀리서만 해답을 찾지만 답은 안에 있고요. 그 답은 찾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에서 찾아라가 아니라 선택을 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 되든가 안 되든가 그 중에 나는 거지. 좋은 아이템, 대박 아이템을 찾았다라고 해서 다 되냐. 그런 케이스도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기획이라는 말을 하기보단 그건 운이에요. 정말로. 그냥 남들 잘 되는데 잘 투자했다. 이것도 운이 있겠지만 그 운을 기획으로 끌어내는 것 자체도 또 기획이라는 거예요. 운으로 만약 운이 모든 거 다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전략이니 이렇게 시장 환경 안 봐도 돼요. 일단 점집에 가서 점만 치면 돼요. 네, 이번 올해 운이 어떻습니까? 뭐든지 잘 돼. 저기 서쪽으로 가면은 좋은 아이템이 있을 거야. 그 귀인을 잡아. 서쪽이 어디죠? 하면서 가라는 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사업 아이템은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시지 마시고 자기 아이템을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나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놓친 사업 아이템은 걔가 스스로 오게끔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9가지 기준이라고 했는데 9가지 기준 100가지 기준 얼마만큼 기준을 대느냐에 따르지만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성공 아이템을 보면 첫째, 지금 세 분 똑같이 얘기했죠. 자기 경험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일단 찾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경험으로 했으면 영화회사나 영상회사를 차렸어야 돼요. 저는 단절된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물론 광고 쪽에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쪽이나 이쪽은 전혀 잼맹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한 경우가 더 커요. 뭐해? 일단 사업을 하려니까 또 어느 정도 뭐 하겠다 하니까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세 분 같은 경우에 저도 경험은 있죠. A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 거지만. 자, 자기 경험으로 찾아라. 로비즈라는 그 슬리퍼가 있어요. 로비즈라는 슬리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혁신가는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혁신가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주부사업가라고 아세요? 미국에 하면, 그러니까 하우스 와이프 보스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군이. 네. 왜냐? 주부들은요, 혁신을 엄청 잘해요. 왜? 주부들은요, 자기 경험에서 싫고 나쁘고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로비즈라는 이 슬리퍼 회사인데, 지금 미국에서 거의 슬리퍼 쪽에선 대박 아이템으로 뽑히고 있죠. 이거는, 이 로비즈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로비즈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아들 로보트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걸어 다니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라. 걸음마 배울 때요. 네.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더 웰빙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슬리퍼를 만들어줬는데 그냥 그 아래 그 슬리퍼 밑창 있죠? 그걸 떼내버리고 얇은 가죽창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애가 걸을 때 이 바닥의 재질 느낌을 얘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안 넘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안쪽이 좀 더 들어와 있어가지고 애가 넘어지면서 발이 안 빼요. 그렇게 그 두 가지 아이템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어떤 기획자의 눈에 띄어서 산업박람회에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수많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줌마들이 이 로비치라는 브랜드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유명 브랜드가 돼 있고 일반 슬리퍼보다 훨씬 더 비싸요. 자, 페브리즈라는 아이템도요. 뭐에서 나왔을까요? 삼겹살집 가서 뭐하고 하면 냄새배기니까 그거 실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업 아이템은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구 만나서 창업 컨설턴트 있죠. 창업 아이템 주죠. 그거 받는 사람 바보.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거 자체를 컨설팅 해주는 게 일이죠. 여러분 아이템은 나만 발굴하고 나만 차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은 아이템이겠죠. 그 아이템 자체를 100사람한테 팔아요. 그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자체가 이미 퍼블리싱화되고 뭔가 문서화돼 버리면 아이템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죠. 책에 좋은 아이템 찾는 이렇게 책 나오는 거 있죠. 그건 이미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은요, 인터넷 뉴스. 이렇게 매번 쑥 나왔다 쑥 사라지는 것들 있죠. 그런 데서 아이템들이 나와요. 그런 데서 트렌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좋은 아이템을 잡는 거의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자기 경험을 자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안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커요. 자, 두 번째 연결하면 돼요. 일단 자, 연결하는 의미가 뭐냐?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롤리팝 이런 거 알죠? 롤리팝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는 거 있죠, 애들. 뭐죠 이게? 추파춥스 같은 거. 추파춥스는 뭐냐? 애들이 추파춥스 이렇게 먹죠. 그걸 보고 한 사업자가 야 저거 재밌겠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걸 바로 칫솔에다 담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뭐냐? 롤리팝스에다가 어떤 사람이 롤리팝스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아래다 통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돌려 먹죠. 그거를 이 통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재밌겠다 이러고 만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자동 진도 칫솔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동 칫솔 그 아이템을 BM 받아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었냐? 칫솔로 유명한 회사가 어디 있죠? 오랄비에다 팔아먹어요. 여러분 그냥 연결만 계속 해줘도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이템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보단 남들이 했던 아이템에서 자꾸 연결만 내 영역으로 연결만 해도 좋은 아이템은 만들어져요. 그리고 좋은 아이템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아이템 자체가 아니라 좋은 아이템이라고 믿게 만드는 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 추파춥스는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여기다 건전지다 꽝 해서 먹어요. 이게 더 좋다라고 믿게 만들면 그건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 짓이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건 좋은 아이템이 아니겠죠. 좋은 아이템은 그래서 선택되어지고 그냥 만들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브. 여러분, 사브가 어떤 자동차인지 아시죠? 사브는 자동차 회사로 시작했나요? 항공기 회사죠. 사브는 항공기 회사였어요. 사브는 항공기 회사로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인가 그때부터 비행기를 만들어줬죠. 비행기를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순식간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벤츠하고 BMW 이기고 싶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브의 광고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항공기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듭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브의 첫 1호차는 어떻게 생겼느냐? 정말 외계인 차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sabu.co.kr에 가면 사브의 첫 차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폭탄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브 자동차 있기 전에는 자동차들이 다 뭐였느냐? 각차였어요. 각차. 각그랜저 차 있죠? 각으로 생기는 거. 차는 다 성냥각처럼 생겨야 된다라고 그냥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확 깨버리는 게 사브예요. 왜 사브가 그걸 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모처럼 생긴 비행기 보셨어요? 비행기는 다 유선형이죠? 그 개념을 그대로 자동차에 적용만 했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사브 자동차가 뭐랬냐? 여러분, 사브 자동차 그거 있죠? 안전벨트. 최초가 사브예요.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항공사들 안전벨트 양쪽으로 매잖아요. 그거 처음으로 그냥 갖고 왔을 뿐이에요. 그거. 여러분, 선루프 있죠? 그거 누가 제일 먼저 했냐? 사브. 왜 했을까요? 비행기 터지면 조종사 뿅 하고 날아가죠. 이젝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자동차에 적용해 쓴 거예요. 최초의 선루프, 최초의 터보 엔진, 사브. 왜요? 터보 추진기 있잖아요, 조종기에. 그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네. 다 그냥, 왜? 사브 자동차 보면 걔네들은 딱 하나 있어요. 이노베이션. 우리는 최고의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회사다. 그래서 자동차 광고 보면 사브 자동차가 앞에 있고요. 뒤에 제트기가 2대 있어요. 무얼 타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알고 보면 뭐야? 혁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지네들이 했던 거를 진짜 잔기술을 여러분 전투기가 맞아가지고 딱 떨어 나오는 그 기능 그거 되게 복잡하겠죠? 네. 그 개념 하나를 그냥 자동차 뭐야? 뚜껑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주고 걔는 이렇게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 폭탄하면 이젝트 탁 누르면 평 나가는 거 못 보셨죠? 하나도 혁신 그냥 잔기술. 그냥 남들이 버려지는 기술을 그냥 갖고 왔을 뿐인데 그게 그 업계에서는 파격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죠. 들어와 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처음 개념이 사브. 여러분 비행기 항공사 가면은 전투 조종사는 이렇게 돼 있죠. 그 개념 그대로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브가 있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내가 디자인 회사라고 하면 디자인 쪽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면 아무 혁신과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도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내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더 작게 혹은 더 크게 보면 돼요. 더 작게 아니면 더 크게. 뭐 교육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먼 교육, 영어 교육이라고 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저께 텔레비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취미. 영어 공부. 특히, 영어 공부. 연간 쓰는 게 4조 원. 영어 공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미쳐있다라는 거, 영어 공부에. 자, 더 작게, 더 크게 본다. 자, 어떤 사람은요, 손학규, 경기도지사. 사람들 유학 다 가죠. 유학 가고. 그게 나오는 돈이 엄청나죠. 야, 그거를 내부에서 더 작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 아이템에서 나온 게 뭐예요? 경기도 영어마을이에요. 대박 아이템이라고 하죠. 경기도 영어마을, 여러분, 지원하면은 아주 몇 년 후에 가요. 밀려 있어가지고.
영어에서 더 들어간 게 뭐예요? 더 작게 들어간 게 뭐예요? 비즈니스 영어, 뭐 매너 영어, 이런 식으로 더 계속 작게, 뭐 호텔식 영어. 누군가는 기존의 사업을 자르던가, 누군 사람은 기존의 사업을 붙여요. 자, 이런 경우가 뭐 있냐? 주겸치약. 여러분, 주겸치약은요, 작게의 개념일까요? 크게의 개념일까요? 여러분, 치약은 치약이에요. 네. 치약은 치약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주겸치약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화이트 이, 뭐 이런 거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자이리톨 껌 만들고요. 껌이 아니라 자이리톨 치약 아시죠? 네. 은나노, 치약 아세요? 은나노 치약? 그런 거 만드는 개념이 뭐예요? 좀 더 치약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 주겸치약은 충치 중에 뭐가 있었을 경우엔 주겸치약 쓰시고요. 구취 제거할 때는 화이트 이 쓰시고요. 네? 또 뭐예요? 애기들한테는 딸기 치약 주시고요. 뭔가 소비자들한테 계속 새로운 걸 만들게 만들죠. 계속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을 계속 쪼개면 시장이 계속 만들어져요. 네? 그게 쪼개는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 이게 미백치약. 미백치약은 주겸치약 사는 사람이랑 다르겠죠. 미백치약은 외모가 좀 많이 신경 쓰는 연예인들이나 뭐 아니면 자기가 좀 뭐 이제 막 한참 연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백치약이 좀 더 낫겠죠. 어르신들한테 주겸치약이 훨씬 더 낫겠고요. 자, 아이템이 타겟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자, 잡코리아. 여러분, 잡코리아는 뭘까요? 옛날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카페나 있어서 뭐 취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해가지고 그걸 다 모으네요, 잡코리아. 그냥 한 사이트로 통합시켜버린 개념이 잡코리아예요. 모든 취업, 인사 뭐 이런 거 다 취업한 게 잡코리아죠. 잡코리아는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2의 제3의 사업을 한다고요. 왜? 다시 연결하는 거죠, 이제. 헤드헌팅, 교육, 이렇게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학생들은 해피캠퍼스 아시죠? 해피캠퍼스. CEO, 카이스트 CEO 3명이 만들었어요. 연간 30억을 벌죠. 네. 카이스트 3명이, CEO 3명이 딱 맞는 건데, 개념은 정말 단순한 개념이에요. 애들은 리포트를 베끼고 있고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거를 단 내 사이트 내에서만 시키겠다라는 개념이 해피캠퍼스예요. 그걸 얘네들이 실현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 해피캠퍼스에서 뭘 할 것 같아요? 애들이 올려주고 애들이 하고 애들이 다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연간 30억이라는 아이템, 성공 아이템을 최초로 만들어내요. 자, 이건 뭐야? 여러분, 흩어져 있는 걸 그냥 모았을 뿐이에요. 예. 덩치 큰 놈을 쪼개기만 해도 아이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아이템은 찾아내는 것보다 보고 자기가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나랑 내 코드, 난 기획형 사업가, 나는 창의형 사업가, 이거 나랑 맞겠네. 라고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an you do it better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번째. Can you do it better가 뭘까요? 더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사업 아이템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미 이존에 나와 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업 아이템이에요. 아마 김하수 대표님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가르칠 수 있어. 더 쉽게 할 수 있어. 난 너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사업 아이템이 바로 돼요. 남이 이미 했던 안 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 이 개념이 없다면 세상에 영어학원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야 돼요. 그러나 다 뭐예요? 다 더 잘하고 다 더 독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회사가 성공을 하는 거겠죠. 자, 더 잘할 수 있어. 스냅풀. 여러분, 스냅풀이라고 아세요? 아이스티죠? 과일티. 이 스냅풀은 저희가 미국에 있었을 때 스냅풀은 음료수였어요. 정말 스냅풀. 그냥 한마디로 와서 뭐 김미호 워러가 아니라 김미호와 스냅풀이었어요. 스냅풀. 나는 왜 이렇게 스냅풀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냅풀은요 처음에 두 명이 만들었어요. 두 명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회사 다니다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구루마를 차려서 구루마. 이거 하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 했냐, 캘리포니아 쪽에서 과일을 그냥 이렇게 즙 짜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예, 과일 주스. 왜? 웰빙 그 붐에 맞춰서. 즙을 짜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과일 주스는 먹다 보면
손이 끈적끈적해요. 과일즙 때문에. 그리고 입이 쩍쩍 붓는다라는 거예요. 야, 요거를 어떻게 개념을 할까? 수많은 과일 주스 회사에서 그대로 팔았어요. 얘네 아이스티 창업자 얘네들은 둘은 고민을 했죠. 쩝쩝거리는 늘려붙는 것만 빼자.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고민을 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게 아이스티예요. 아이스티의 큰 개념은 과일 음료인데 하나도 입에서 늘려붙는 게 없고 되게 상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스티라는 게 나왔고요. 자, 콩두부, 풀무원. 여러분, 풀무원이 최초로 그 식품이나 두부나 이런 걸 패키지해서 팔았죠? 걔네들은 뭐예요? 기존의 아줌마들이 그냥 뭐 밖에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두부 이렇게 팔아놓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검은 봉투를, 그 검은 비닐봉지 있죠? 쑥 싸준 거 그걸 보고 뭐 했어요? 나는 더 이쁘게 팔 수 있겠다라는 개념 하나였어요. 나는 이거 하나하나 잘라서 패키지해줘서 500원씩 더 받아 먹어야지. 그게 바로 풀무원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풀무원의 뭐 요새는 뭐 요런 개념이 워낙 확장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 개념이 처음 슈퍼마켓 아줌마보다는 더 잘 팔 수 있어. 나는 더 깔끔하고 더 이쁘게 패키지해서 팔 수 있어. 그 개념이 하나예요. 자, 또 스타벅스. 남들 커피 그냥 파는 거죠. 카페 가면 다 팔죠. 하워드 슐츠는 딱 하나 있어요. 쟤보다 내 커피를 더 멋있게, 더 깨끗하게, 더 뭔가 가치를 담아서 팔 수 있어, 나. 그게 스타벅스예요.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업 아이템이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잘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90%의 완성도 아이디어를 찾으세요. 80%. 이미 쓰고 있거든요. 이미 범용화되어 있어요. 근데 완벽은 안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 나머지 20%를 내가 메꿔줄 수 있어. 그러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옛날에 영어 학원. 제가 지금 조계수 부원장님을 보니까 여러분들 케이스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내가 영어 학원 했더니 애들한테 하루에 1시간씩 영어를 특별 활동으로 가르쳤어요. 네. 남들 다 그렇게 했어. 근데 어느 날 80%. 자, 이러다 보니까 영어 교육은 제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 동네도 오늘 가서 보니까 영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완전히 그걸 100%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또 뭘 더해야 돼요? I can do it better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100%로 영어를 가르치고요. 다른 데보단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뭐 방법론이나 뭐가 있어야겠죠.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또 강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어 뭐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니면 태솔 무슨 디그리가 있다. 혹은 우리는 100% 외국인, 국외인 강사를 구성하고 있다. 자기가 하려는 거에 대한 근거 대기. 이런 게 맞으면 사업 아이템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업 아이템 될 수 있는 거. 우왕청심원. 여러분, 삼성에서 우왕청심원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80%의 완성도를, 80%에서 20%를 추가한, 옛날에 우왕청심원은요, 모든 사람들이 탄약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왕청심원 하면 뭐예요? 이게 금색에 동그란 거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나 삼성은 그렇게 안 봤어요. 왜? 이건 완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완벽이 아닐까? 우왕청심원은요, 그냥 보식용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예방용으로. 보통 우왕청심원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급한 일이 있거나, 상비약, 이렇게, 애들 시험 보러 갈 때, 가슴 할 때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자, 애가 넘어가고 막 거품 나와요. 자, 씹어 먹어라.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우왕청심원. 애가 지금 넘어가는데 내가 씹어서 그건 먹여줄 수도 없고. 자,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믿었어요, 삼성은. 삼성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액체화시켰어요. 야, 물에서 타주자라는 거예요. 왜? 애들 넘어가는데 물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리고 까먹여주다. 이게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왕청심원. 바카스 개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20%를 메꿔줘요. 물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나서 이 시장 자체를 거의 양분화시킬 정도로 시장형을 키워요. 자, US Today. US Today는 왜 그러냐? 여러분, 요새 신문 보면은 섹션 TV도 있죠?
섹션 신문이라는 거 아세요? 신문 보면 예전에는 둘이 뭉실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신문 보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다 각져 있죠. 그 최초 한 사람이 US 투데이예요. 자, US 투데이는 어느 날 타임즈, 뉴욕 타임즈, 어디 그런 애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애들이랑 경쟁하다가 자기네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야, 요새 왜 이렇게 신문이 떨어지냐, 우리 매출이?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 누가 신문 봐요, 요새? 다 TV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사업을 하면 안 되겠네? 사업 안 된다라는 것보단 TV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 연결해 보는 거야. 야, 사람들이 신문을 안 보고 TV를 보면 신문을 TV로 만들어.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된 게 신문처럼, TV처럼 보는 신문이 US 투데이예요. 그 개념 하나가 US 투데이를 살려냈어요. 자, 신문을 보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다 끊어져, 박스형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20%를 메꿨고요. 그 다음에 연결만 했어요. 그냥 연결만 했는데도 US 투데이.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메이저로 나오는 신문사죠. 그 개념은, 그래서 US 투데이는요, 그 신문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있죠? 뽑는 거. 이렇게 자판 뭔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빼가죠? 그거 또 TV 형태로 만들어요. 왜? TV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이템을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우리나라에서 연결하죠. TV처럼 보는 신문 해가지고 스포츠 신문에서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죠. 정말 멀리 했는데도 그냥 가져다 쓸 스푼인데도 먹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숨겨진 가치를 찾아도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숨겨진 가치.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젤로라는 거 아세요? 젤로? 젤로라고 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은 밥을 먹고 끝이구나. 돈 있는 분들은 밥 먹고 후식도 먹어요. 대표님들 많으신데 돈 좀 쓰셔야겠죠. 자, 밥을 먹고 미국 사람들은 후식을 먹죠. 후식을 먹는데 젤로는 뭐냐? 우리나라에 그거 있잖아요. 먹으면 이렇게 입에서 말랑말랑한 거 있죠. 불량식품 같은 거.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껌은 아니고 젤리 형태의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지? 예? 푸딩 같은 거. 근데 푸딩보다 좀 더 딱딱해. 예, 좀 더 형체를 더 잘 유지하는 거. 참, 젤로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줄이야. 자, 젤로가 있는데, 젤로 회사에서 젤로를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젤로는, 간단하게, 젤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에다가요, 원래 젤로는 이게 가루였어요, 가루. 그래가지고, 가루를 팔았어요. 가루를 팔아가지고, 뭐냐면, 물에다가 젤로를 타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다 놔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얼죠. 그럼 나오면 그게 젤로예요. 그게 철저히 젤로였어요. 그렇게 먹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너무 쉬워요, 제조가. 그러다 보니까 젤로, 졸로, 몰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로는 뭐야? 오리지널리티가 없잖아. 젤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가 이 아이템을 살릴 수 있을까? 방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렸을까요? 거기다가 특별한 거기다 뭘 집어넣었을까요? 젤로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걸 생각해요. 이게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하죠. 네. 그거 보면서 자기네들이 이거 상당히 재밌다라는 거예요. 개뿔이 재밌겠냐면은, 걔네들은 그걸 재밌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젤로는 후식이 아니라 재미로 먹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젤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젤로로 성을 만들어요. 그걸 갤러리에다가 전시를 해요. 젤로 성. 젤로로 자동차도 만들어요. 자, 젤로는 후식이 아니라 먹으면서 재밌는 게 젤로라고 해요. 자,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거에서 재미라는 가치를 하나 발견해내요. 이게 바로 지금 젤로가 성장할 수 지금 그래서 그 아이템, 그 재미적인 요소 하나 때문에 유타주에는요, 2월의 둘째 주가가 젤로주예요. 그리고 유타주가 선정한 주식이 있죠, 주식.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게 아니라 주에서 선정한 음식. 이게 젤로예요. 네. 이렇게까지 커나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쉽게 보는 베이크소다라는 거 있죠? 빵가루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빵 이렇게 커지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아멘 해머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걔네들이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자, 얘네들은
베이컨, 그러니까 빵 만드는 거 이렇게 조금 집어넣죠? 그걸로 해서 이걸 만들어서 회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베이컨을 많이 집어넣지 않죠, 소다를. 조금 집어넣죠. 그러니까 리사이클이 너무 늦는 거야. 한번 팔면 한 1년 후에 구매해. 그냥 미치는 거죠. 고민을 했어요, 얘네들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은 그냥 소다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숨겨진 소다의 가치를 발견해요. 이게 잘 보니까 이 베이킹 소다를요, 빵에다 지지 않고 컵에다가요, 베이킹 소다를 집어넣고 냉장고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탈취제가 돼요. 이 소다가 나쁜 거를 다 끌어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으로 또 만든 게 베이컨 소다를 가지고 탈취제를 만들어요. 여러분, 물 먹는 아마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그게 얘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으로. 소다로. 그냥 만들기만 한 거야. 두 번째. 또 고민을 해봐요. 또 뭐 만들 수 있을까? 소다로 이빨을 닦으면 미백 효과가 나요. 예. 그러니까 이가 하얘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다는요, 어차피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형 치약이라는 거죠. 그 개념이 커서 간 게 크레스트예요. 자, 얘네들은 사업 아이템 자체를 가지고 면밀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자체가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게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계속 다른 용도로 쓰여가면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지가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혁명을 일으켜도 돼요. 가격 혁명을 일으켜도. 어떤 혁명을 일으키면 미샤 3,300원에 신하죠. 미샤 뉴욕 진출한 거 아시죠?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 세계 유명 백화점에 있는 거기에 미샤가 진출을 했어요. 3,300원이라는 걸 가지고. 자, 옥션. 여러분, 옥션이 뭐예요? 광고 보면 뭐죠? 파는 놈이 더 파는 시스템이죠. 계속 빠져. 이건 사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죽는 시스템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어떤 분야에서 혁신을 자, 디자인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보면, 1-800가 뭔지 아시죠? 미국에서 1800, 우리나라에 1900 이런 거죠. 1-800 마이로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이로고. 그 회사는 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로고뱅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회사의 한국판. 그게 뭐냐? CI/BI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꽤 들어요. 아이덴티티 하나 만드는데요. 조사기간도 걸고요. 근데 솔직히 다 디자인의 그런 부가가치적인 비용이죠. 자, 1-800 마이 로고의 그 CEO는요, 그거를 깨요. 왜 로고가 비싸야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1-800 전화로 로고를 만들어줘요. 전화 받아가지고 미팅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전화 받아가지고 뭘 원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인터넷으로 보내줘 버려요. 그리고 만나서 뭐하고 하는 가격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한마디로 그 아이덴티티 가격을 디자이너 사장님들이 이런 회사 싫어하는데 그 회사가 일단 대박을 터뜨려요. 가격을 30만 원, 50만 원 뚝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은 아이템을 뭘로 잡았느냐. 이 많은 회사들이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 망하는 회사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망하는 회사죠. 한마디로 간판집 스타일이라는 거죠. 옛날에 IMF 때 돈 많이 번 사람은 오직 간판집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망하고 이러니까 계속 간판. 요 아이템을 가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장에 혁신을 일으켜요. 300불 딱 떨어뜨려 버리는 거. 얘네는 아직도 사이트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getFile이라고 알아요? getFile? getFile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는 홈페이지의 혁신을 일으켰어요. 자,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몇백 들어요. 싸게 해도. 근데 걔네들 사이트에 가면은요, 2만 원이에요. 사이트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어만 놔요. 그걸 짜게 해서 디자이너가 올려야 돼요. 자, 한 200만 원이 2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또 2차 혁신을 일으켜요. 어떻게? HTML이라는 게 있죠? 그 코딩도 입혀줘요. 이제는 디자이너가 쪼개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사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웹사이트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2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버려져요. 그렇죠?
만들어지고 그 웹사이트가 웹사이트의 기능을 하는 거는 10%도 안 돼요. 그냥 만들어지고 방치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혁신을 일으킨 게 또 겟파일이라는 회사고 지금 디자인 계열 온라인에서 1위의 회사예요. 네, 돈 상당히 많이 벌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혁신을 일으켜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아웃소싱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아웃소싱 할 수 있는지. 아웃소싱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 리드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옛날에 TV에서 많이 소개됐던 그거죠. 역할댕. 여러분 역할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친구 없으면 친구들이 와서 친구인 척 해주고 놀아주는 거 있죠? 여자친구가 없어. 근데 이번에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맨날 여자친구 없다 그래. 그러면 하루 동안 내 여자친구 해주는 사람. 보셨죠? 한번 TV에서 소개가 많이 됐죠? 등록했는데 연락이 안 와. 등록했는데 연락이 안 와. 왜? 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 역할대행 해가지고 하루 하는데 30만원. 네. 새로운 군이에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떴어요. 왜? 여러분, 현대인들은 바빠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친구 안 오고, 폐감령 있으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식구들끼리 단소리 해봐요. 썰렁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요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웃소싱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파수닷컴. 김석환 대표님은 아시죠? 파수닷컴. 모르세요? 파수닷컴이라고 보안회사에서 좀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저도 이름이 이뻐서 알아요. 파수라는 개념. 네? 파수닷컴 해가지고 옛날 제일기획에서 좋은 뭐다 이 회사가 거의 최초는 아니어도 거의 선두로 보안이라는 거를 끄집어내서 아웃소싱 해버렸어요. 네. 자, 그 다음 아까 말했죠? 1-800 미국에는 1-800 마이 로고라면 우리나라에서 로고뱅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로고뱅크의 회사 가면 아이덴티티 만들어주는데 70만원 수정 3번 이런 식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200만원 수정 무한대. 자, 이런 이 회사가 처음에 몇 년 안 됐는데 나왔을 때 디자인계 아이덴티티 쪽 만드는 게해서 정말 많이 우려를 했어요. 네. 과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왕따를 한다 지금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얘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되게 많아요. 50만원, 40만원 계속 떨어져요. 근데 얘가 왜 계속 로고뱅크가 1위냐? 최초. 제일 먼저 있다라는 개념.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혁신을 일으키면 사업 아이템이 아닌 게 아이템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을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에서 찾고요. 경험. 연결하고요. 관점. 그 다음에 더 작게. 이게 바로 틈새예요. 더 작게. 아니면 더 크게 보던가. 이게 틈새를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연결해 보는 거. 그 다음, 지식. I can do it better라는 거예요. 네? 지식이나 전문성. 그 다음 뭐예요? 보완성.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를 완벽하게 해버리는 거. 네? 티켓 판매. 여러분, 티켓링크 그런 회사. 여러분 요새 나오는 웹 디지털 회사들은 다 이런 개념이에요. 티켓링크 어떻게 나왔겠어요? 맨 티켓 살라고 하면 티켓 박스에 간다라는 그런 거. 그런 불편한 거를 그냥 최소화한 거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티켓이라는 걸 다 모아버렸죠? 네. 그러면서 티켓링크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자, 그 다음,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라. 아까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빵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넣으면 탈취제, 이를 닦으면 미백치약.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내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보면 애들 교육이고요. 성인을 가면 성인 교육이에요. 다 나눠보면 거기에 무한한 가치.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아이템들이 나와줘요. 자, 그 다음에 가격. 가격도 되고요. 유통도 돼요. 유통의 혁신을 일으켜도 돼요. 뭔가 어디에서 혁신을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그냥 180도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역발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화장품은 무조건 비싸다? 아니다. 3,300원일 수도 있다. 여러분, 페이스샵 가죠? 가보면 뭐 있어요? 화장품 있죠? 화장품이 옛날처럼 패키지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냥 통에다 팔아요. 그 아이템을 누구한테 갖고 왔어요? 또 바디샵에서 갖고 온 거예요. 바디샵은 리필 빌드예요. 리필. 그죠? 바디샵은 패키지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 소주값이 왜 소주값인지 아세요?
여러분 소주병은 다 똑같죠. 색깔도 비슷하고요. 소주값의 3분의 2가 병값이에요. 만약 소주병을 바꾸죠. 그럼 소주값은 3,000원을 올라야 돼요. 왜? 다시 수거해서 씻어가지고 다시 나가는 게 소주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 소주는 얼마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참이슬이니 뭐니 나와도요. 혁신을 많이 못 일으켜요. 왜? 그냥 이렇게 뭐 원통형으로 뭐 바꿔 박스형으로 바꾸면 지금까지 있는 소주병을 못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통에서나 가격에서나 어떤 거 혁신? 자, 아까 페이스샵.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성의 없게 붙였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럼으로 해서 더 좋아 보인다라고 그래요. 더 바디샵에 가면 리필해주죠. 그래서 자기가 더 바디샵에서 화장품을 사면서 자연환경 운동이나 더 바디샵이 하는 동물 실험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거고 그거를 흉내내서 한 게 더 페이스샵이에요. 또 더 페이스샵은 누구 후에 나왔어요? 미샤 후에 나왔죠.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망해요. 그냥 왜? 아직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도는 적당히 선두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반스텝만 먼저 가라. 네, 그런 게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전문성.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어라고 해도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붙이면 사업 아이템이 나와요. 자, 그럼 나에게 적합한 아이템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적합한 아이템. 성공 아이템은 사업 기획자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많지. 그래서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죠. 선택해서 내가 물 주고 관심 주면 사업 아이템이 성공 아이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공 아이템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분석하고 케이스 스타디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성공 아이템이라고 교과서에서 형광펜 쭉 긋으면서 외워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 아이템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성공 케이스 스타디를 100날 읽어보세요.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게 성공했으니까 성공 아이템인 거지. 실패했으면 바로 실패의 축으로 읽어내요. 그렇겠죠. 왜? 다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이랬어요. 사장님이 너무 카리스마가 많아서 사장님이 너무 불도저형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는 통합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사장님이 너무 판단을 잘못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그 시사점은 뭐냐? CEO는 절대 괴팍해서는 안 되고 상하 좌우에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해야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회사는 이렇게 정중한 사장이 자체가 카리스마 많고 막 불도저식이고 왕 어려웠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 성공 사례에 빗대서 얘는 왜 됐는지 난 잘 모르겠다. 가 아니라 이건 또 CEO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게 사례 분석이에요. 여러분 성공 아이템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게 요 늪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요래도 답이요, 저래도 답이요. 요래도 왜? 다 결과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적성은 무엇이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 계속 그런 걸 디벨롭을 하셔야 되니까 봐야 되고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을 한다라는 막연한 것보다 자기의 강점과 내가 잘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기획자 자신이 강점을 파악하는 게 사업의 성공의 열쇠이 있겠죠. 문제는 그거이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라는 게 뭘까요? 아까 김하수 대표님처럼 재밌다라는 것도 잘한다라는 개념일 거예요. 내가 그걸 하는데 참 재밌다. 라도 잘한다라는 개념이겠죠. 자, 강점은 액션을 놔요. 내가 뭘 잘한다고 하면요. 그거를 자꾸 하려고 들겠죠. 액션을 낳고요. 그 잘하려고 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잘하려고 하는 걸 잘하면 어워드를 줘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어워드를 줘요. 성공은 또 뭘 만들까요? 이 사람이 다음 일을 하게 더 잘하게 강점을 줘요.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공시켰다. 자, 여러분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스트렝스예요.
내 강점에서 내가 잘하는 걸 내가 파악을 해서 야 이건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해야지. 했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어워드로 돌아오고요. 그 어워드는 다시 나의 강점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이템을 찾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나라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나의 장점을 끌어내지 못하면 맨날 남이 하라는 것만 하겠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남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지금 하나도 못 끝냈는데? 시간이? 여러분, 강점이 뭘까요? 내가 잘한다라는 개념.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늦게 오신 분? 박성철 씨. 직급이? 예? 아, 팀장님. 이 클래스는 기본이 팀장이요. 보통이 대표님이시죠? 자, 여러분, 잘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한다라는 게 뭘까요? 재밌다. 자, 김승현 씨부터 한번 말을 해볼까요? 잘한다. 뭐, 생각 안 나시면 패스.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네.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잘하실 때라는 게 뭐냐면. 즐긴다? 즐긴다. 여러분, 즐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장점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 못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점을 못 찾아내면 액션을 할 수가 없고요. 장점을 못 찾아내지만 액션을 왜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서 못해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잘하게 돼요. 자신감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일도 안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박성철 씨가 아니라, 문철희 대표이사님. 네, 그거, 남과 비교해서, 나은 거. 낫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 비교 우위다. 그죠? 그 다음에, 김석환 대표이사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다. 예, 강하다. 내가 강하다. 내가 우리 회사가 제 회사보다 강하다. 내가 싸움을 잘한다. 난 싸움의 고수다. 리소스 아닌가요? 리소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싸울 때 내가 트레이닝을 많이 해. 다른 회사 비해서 우리 회사가 기술이 있다는 거. 일단 자원이 많으면 강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김하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질? 능력? 퀄리티. 그게 강하면 강한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계수 원장님은? 예? 피드백? 피드백이 강하면 강하다? 무슨 의미죠? 내가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요.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하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한다고 그것도 방법이네. 나는 잘 모르니까 남들이 너 참 잘한다 그러면 그게 내 강점일 수 있겠죠. 객관적인 시점에서 굿. 자, 황희정 씨. 좀 비슷한데요.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자신감이고요. 네. 남이 봤을 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황희정 씨는 내 외부 분석을 같이 하신 거죠. 내부 분석으로는 자신감일 거다. 외적 분석으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객관적으로 평가 안 해주는 것일 거다. 그게 나한테 강점일 것이다. 오케이. 한상윤 대표님은 어떻게 돼요? 일에 대한 열정. 열정이 강한 사람은 잘한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열정이 없으면 일단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일을 하려고 하면 열정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김수동 과장님은 어때요? 지속력. 그렇죠.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요새 경영학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선택을 할 건데요?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을 끌어내라고 하죠. 그 핵심 역량이 뭔데요? 우리 회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가 잘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 개념을 잘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핵심 역량을 잘 뽑아내요. 그게 여러분 핵심 역량에도 속임수라는 게 있어요. 나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핵심 역량을 잘못 선택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경영이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박정철 팀장님은 어떠세요? 인맥 관리가 잘한다. 인맥 관리가 강하면 난 강하다. 그렇죠. 싸움을 해도 내가 잘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싸움의 고수를 알면 나를 안 건드리겠죠. 전화해서 부른다? 라고 해도. 좀 치사한가? 그것도 강점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강점을, 자기의 강점을 그렇게 보고요. 우리 회사의 강점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강점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100% 아니죠. 한상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내가 이번에 기획직을 뽑아요. 그러면 기획직을 뽑는데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봐야겠죠. 그래서 한상윤 대표이사님은 많은 걸 보겠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열정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정적이냐를 제일 잘한다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시는 박성환 이름을 언젠가 외우겠죠. 박성철 팀장님은 만약 팀원을 뽑을 때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하느냐를 볼 테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시점부터 시작으로 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한다라는 개념, 여러분 다 말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잘한다라는 거는요, 강점이라는 건 하나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관되며 완벽에 가깝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잘한다라고 말을 해요. 잘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따라서 하나의 활동이나 능력이 강점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기쁜 마음에 성공을 계속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되게 어렵죠? 아주 쉽게 풀이를 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잘한다라는 거 첫째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계획서를 잘 쓴다라는 건 내가 10번 썼는데 어쩌다 한 번 잘 썼어. 그리고 나머지는요 못 썼어요. 그럼 잘하는 게 아니죠. 반복성이 계속 나와야 돼요. 잘한다라는 거면 어제도 잘했고요, 오늘도 잘하고요. 내가 아파. 그래서 사업계획서 그래도 잘 나오는 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잘했다란 그냥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날. 잘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어느 날 있죠. 예술가 그런 분들이 그러죠. 어느 날 필 딱 받았어. 그러면 뭐 하면 한 번 했어. 그리고 100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 잘하는 게 아니죠. 필 받았다라고 뭐 할 수 있겠죠. 무당이 있는데 그분이 웬만하면 안 오셔. 근데 그분을 자주 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이 무당의 국거리를 잘한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분 언제 오시죠? 나도 몰라. 올 때 되면 오겠지.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관성. 하나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한결. 만약 김한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 그 회사 디자인이 가끔씩 좋은 아이덴티티가 나왔다. 이건 그 회사의 강점이라 될 수 없다.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선 내가 자신있게 1년 후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일단 강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족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잘하는 개념이에요. 나만 만족시켜서는 강점이라 부를 수 없어요. 그거, 아시겠죠? 잘한다라는 건, 세 개를 같이 생각해 보면, 일괄적으로 한결같이요, 반복을 해도 잘해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만족감을 얻어요. 그 다음 하나가 빠져있죠. 하나는 뭐냐? 완전성이에요. 완전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강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잘해야 될 아이템을 하나
뭔가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그거는요, 불완전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거에선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잘하고 반복적으로 잘하는데 80%만 언제만 반복적으로 잘해요. 그럼 그건 강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 되는 거를 반복적으로 일관적으로 하면서 내가 기쁘고 남을 기쁘게 해줘. 그게 바로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강점이 근데 없다. 그러면 이 4개의 같이 걸려있는 아이템이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웃기는 거. 개그맨들은요. 한번 지가 기분 좋았다고 웃기는 게 아니라 지가 기분이 우울해도 사람을 웃길 수 있어라는 거예요. 반복성이 있고 한결같이 재밌어야 돼요. 어떨 때는 덜 재밌고요. 어떨 때는 많이 재밌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요. 만족성. 사람과 나를 웃겨야겠죠. 완전성이 뭐냐. 쓴 웃음이 아니라 하하하하로 웃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개그맨이 넌 정말 개그의 강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넌 개그의 강점이라기보단 보완을 좀 더 해야겠다. 근데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반복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라. 내가 보완을 넌 일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너는 만족성, 웃기는데 너만 웃긴 것 같다. 완전성, 넌 웃으면 사람들이 입꼬리가 여기까지만 올라간다. 완전성, 귀까지 걸리게 해라. 강점을 보완한다. 강점을 찾아낸다라는 건 4가지 요소를 일단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나의 강점, 회사의 강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도 기준표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완전성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서 my strength, 나의 강점으로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강점이 뭘 낳는다고요? 액션을 낳아요. 액션이 뭘 낳는다고요? 어워드를 줘요. 어워드는 또 뭘 준다고요? 강점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잘난 놈은 계속 잘나고요. 못난 놈은 계속 못난 방법계 요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한번 나의 강점을 한번 차지해 보려면 첫째,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세요. 여기가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나의 반복성이 있나 보지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내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학습 능력. 어떤 부분에서 내가 되게 빨리 아까 뭐 언어 공부하신 분들 근데 그쪽에 대해서 내가 되게 잘 돼요. 그러면 일단 강점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일단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학습 능력에서도 이거 있죠. 배우는데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 있고 가르치는 학습 능력이 있고요. 그게 뭘 반복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만족성을 줄 수 있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 내 강점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강점을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나의 진정한 강점을 더 보완해주는 보완 강점이었구나. 난 더 큰 잠재력을 있었는데 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완전성이 중요하니까 여기에만 내가 많이 집중했었구나. 이런 걸 보니까 자기 발견을 새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족. 그 다음 뭐냐? 열망, 열정. 보통 가장 중요한 게 열정이라고도 해요.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뭐 지금 뭐 김승현 씨 같은 경우에 대단하시죠. 네. 대학교 2학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나이트에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인 분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런 데 와서, 네? 자기 돈, 부모님 돈, 네. 부모님 돈으로, 부모님한테 설득시켜서 와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 강점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의.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네? 뭐 여러 가지를, 그게 강점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남들보다 조금 좀 거기에 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조금 앞질러 가는지 강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서 여러분 사업계획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사업계획서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나의 강점을 주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 제너럴하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은 되게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잘하는 근거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계획서겠죠. 근데 자기의 강점을 모르는 사람은 쓸 내용이 없으니까 쓰는 방법을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쓰지도 못하는 거지. 내용이 있으면요. 쓰는 방법 몰라도 돼요. 그냥 가서 내용이 좋으면 구두로 해도 돼요.
그리고 저 못 쓰겠으면 원페이지 프로포설 해도 돼요. 내용만 좋으면, 내용이 좋고 그 사람의 열정이 강하면 감동을 받아요. 왜? 에너지가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오면, 이게 뭐, 만화영에서 보면은 전투력 이렇게 확 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느껴져요.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받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강하게 쓴다는 것보다 자기 강점, 자기 파악을부터 좀 철저히 한다는 부분.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은 성공을 해요.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쏟아도 그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당신의 열정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자기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가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강점일까? 아직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부터 내가 보완해 나가야 될까? 일관성? 반복성? 아니면 만족성? 아니면 완전성? 그래서부터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메꿔 나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창투사에서 하는 거예요. 창투사에서 돈 달라고 오죠? 창투사에서 창업하겠으니까 투자해달라고 하면은 경영자 평가 능력을 봐요. 마킹을 해서 너 평가가,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안 되는데 일단 이걸로 좀 본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뭘 하겠어요? 어차피 틀에다 하나 집어넣어봐서 평균을 한번 때려보는 거겠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이미 아까 지금 문철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클럽에 가서 사람을 봐도 정말 샐러리맨인데 샐러리맨 스타일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분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나아가지 않은, 욕심 안 부리면 잃을 것도 없다. 그냥 요새 이렇게 우리의 5명이 그냥 그렇게 고 수준에서 살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뭐냐? 닥터페퍼 마인드라고. 왜 닥터페퍼 마인드인지 아세요? 닥터페퍼는 딱 음료기에서 3%만 유지해요. 그게 전략이야. 더 무리해서 하면은 깨져요. 세븐업이 그래서 몇 번 깨졌어요. 코카콜라로 가고 싶어. 근데 자꾸 그냥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근데 왜 닥터페퍼만 말하냐면 세븐업은 열정이라도 있지. 하겠다라는 열정이라도 있으니까 마케팅 사례에서 케이스 스타디라도 되겠죠. 닥터페퍼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미 대표님이 거의 50%니까 대표님들은 자기에 대한 성향 분석, 그리고 또 더 필요한 게 뭐냐?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다시 시켜주세요. 직원들이 열정과 그 대표님이 갈아보는 신념을 같이 가면 뭐라고 안 해도 일을 열심히 해요. 자기의 강점을 스스로, 왜? 대표님이 장점을 못 찾고 해벨레 하시면 직원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열정이 많은 지도자 아래는요, 국민들도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장이 그냥 대충, 이런 거예요. 대장 자체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있죠. 대충 써는 거 자기도 대충 알아. 그러면 남들이 써도 대충 보겠죠. 그러면 팀장들이 어떻게 쓸까요? 대충 써요. 어차피 사장님 대충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입사원이 왔어요. 되게 서울대학교 나왔어. 되게 잘해. 그러면 걔한테, 저 사업계획서 좀 써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써. 그럼 걔도 바로 대충 문화에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는데 저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에너지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강의에도 안 지치잖아요. 누가 나보고 에너자이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배터리가 좀 따라하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1년 해봤는데 저는 딱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혁신을 일으키겠다. 왜?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3개월 동안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4개월에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5개월부터 관점을 바꿨어요. 어차피 그냥 전화 와서 술 먹으면 술 먹고 어차피 여기에서의 강점은 인맥이구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게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다음 나머지 한 7, 8개월은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지겨워서 나왔는데 대표이사님이 똑바로 다 있으면 직원들도 대표이사님 선에 이렇게 라인업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인물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내가 대표이사님이 되게 잘 쓰시고 마인드도 좋으시면 사업계획서 웬만큼 쓰지 않는 아들은 오지도 않고요. 혹은요.
저녁 시간에 몰래 어디 가서 공부를 해요. 왜? 그 트렌드에 자기가 따라가기 위해서요. 대표님이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창의가 되게 많은 회사는요, 사람들이 훌렁훌렁 하다라는 거예요. 훌렁훌렁 해가지고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대표님이 정장 입고 다니면 직원들이 웬만큼 정장 입어요. 대표님이 반바지 입고 다니면 대원들도 다 반바지 입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는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정장 입으라고 하죠. 그럼 뒤에서 욕해요. 못된 뭐뭐라고. 자기만 뭐뭐뭐.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이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대표를 따라해요. 마치 그럼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반바지가 그 회사 권력의 상징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시점을 생각하시고, 대표이사님들은 뭐 자기에 대한 리빌드, 그리고 팀원에 대한 재교육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중치가 있죠. 3 곱하기 7 나누기 10 해서 점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창투사에서 보통 그래요. 여기서 50점 아래로 나오죠. 내가 했는데 솔직히 자기가 솔직한 말이 50점 아래 나오면 사업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사업하지 마시라고. 당신의 그거는 그냥 셀러리맨이라고. 예. 저는 해보니까 저도 한 70회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할 때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난 도전의식이 많어. 예. 최근 들어 내가 뭐 해서 깨져본 적이 없어요. 황희정 씨 내가 그런 얘기 하죠. 3개월 동안 한 번도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도전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도 뭘 해보지 않았고 새로운 거에 시도 안 해봤으니까 욕도 안 먹었겠죠. 맨날 하는 것만 맨날 하니까 뭐예요? 위험도 없죠. 그냥 맨날 이렇게 루틴하게 사는 거죠. 그런 거를 말했으면 여러분은 일단 도전 능력 5점 아래로 생각하시고, 최근에 내가 누구한테 대빵 깨졌어요. 어떤 회사한테. 근데 이 영역은 내가 잘 몰랐던 영역이야. 그럼 여러분은 도전 정신은 10점이에요. 일단 내가 막 잠 안 자고 막 어그레시브 하다고 도전 정신을 10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평가할 때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해요. 창투사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사업 아이템이 뭘 것 같아요? 여기 사업 아이템이 공이에요, 공. 아무리 공이 좋아도요, 아무리 투수가 공을 이렇게 줘도요, 치는 사람이 등력 떨어지면 그것도 못 쳐요. 여러분, 세게 줘도 아무리 사업 아이템을 막 변화구를 줘도요, 잘 치는 홈런 타자는 그냥 홈런 쳐요. 사업 아이템이 나쁘다라고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이 아리랑볼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내가 잘 치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받아칠 수 있는 게, 타자도 마찬가지겠죠. 반복적으로 잘 쳐야지 잘 타는 사람이겠죠. 어느 날 한번 홈런 치고 1년 내내 홈런 못 쳤으면 홈런 타자 아니겠죠. 이승엽이 홈런왕이 뭐예요? 계속 때리죠. 자, 얘가 나오니까 계속 홈런을 쳐요. 거기 완정석 앞이 아니라 넘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치죠. 일괄적으로 걔는 홈런 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타석에 나가서 때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수는 쫄아요. 얘가 나오면 일단 던지지도 전에 마음속에는 홈런 먹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던져요. 그러면 역시나 홈런을 먹죠. 그리고 타석은 뭐예요? 홈런 칠 것 같아. 홈런 맞을 것 같아. 홈런 칠 것 같아.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4번 타자가 무서운 거예요. 4번 타자는 일단 나가면 쫀다고요. 그러면 전투력이 얘는 30% 삭감, 난 30% 증감. 그러면 게임은 좀 이기는 거죠. 누구랑 싸움을 해서. 자, 사업 아이템을 발생하겠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접근해야 되냐면, 일단 리버스 띵킹, 일단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실패하려고도 해보고, 자꾸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노드스톰이라는 백화점 아세요? 노드스톰이라는 백화점이 뭐냐면 미국의 백화점이에요. 뉴욕에 있는 백화점인데 이 세상에서 서비스가 제일 좋은 백화점이에요. 노드스톰은요, 한참 백화점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모든 백화점에서 사람을 줄였어요. 여러분, 서비스 업종에서 힘들면은 사람 먼저 자르죠? 사람을 다 잘랐어요. 노드스톰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되려 사람을 뽑았어요.
왜? 경영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힘들다고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러면 서비스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충원해서 서비스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드스tam은요, 미국 최고의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바라는 거예요. 서비스. 얘네들은 오직 서비스 하나라는 거예요. 서비스가 최고로 좋은 백화점, 노드스tam. 얘네들도 만약, 그래, 남들도 자르니까 우리도 자르자. 그러면 노드스tam은 나오지도 못했어요. 노드스tam은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비스가 떨어지겠죠. 그 기회를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왜? 지금은 조금만 해도요, 서비스가 확 눈에 드러나겠죠. 혹은요, 자르지만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말을 해요. 왜? 남들이 서비스를 내리니까요.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남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가 처음에 어려운 게 다들 직장 다니고 뭐하고 그게 정도 같은데 나 혼자 사업하겠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대의 길이니까 처음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업을 좀 하다 보면은 아마 지금 대표님도 계시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자들을 많이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직장 가겠다라고 하는 애가 또 이제 희생하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큰 메인 흐름을 가고 싶은 게 사람이지 반대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은 반대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자, 인도에 치클릿이라는 껌이 있었어요. 반대로 생각. 치클릿 이런 껌 보셨죠?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아니 껌도 안 드시고 후식도 안 드시고 돈 벌어서 방석을 만들어서 쓰시나?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가시다가 한번 사시면서 제가 말했던 사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 씹어 드시고. 치클릿이라는 껌이 있었는데 이 껌은 뭐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그거예요. 우리나라 자이리톨 같은 거. 자이리톨 같은 건데 자이리톨의 효시죠. 거의 효시 같은 건데 치클릿을 이렇게 먹은 치클릿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인도로 갔어요. 요새 인도로 많이 가죠. 사업 인도로 갔는데 절대 안 팔리는 거야. 절대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 해서 거의 망해 가다가 얘네들이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미국인이 아니라 인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인도인 입장에서 치클릿 하나 사먹는 게 월급 하나예요. 월급 1개월 월급이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1달러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인도 사람한테는 1달러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두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치클릿을 씹고 다니면 오 부르주아. 인도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그래서 반대로. 자, 인도의 입장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또 뭐냐? 인도는 날씨가 덥죠. 이 치클릿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담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매장에 놓으면 들러붙어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열면 덩어리가 나온다네. 들러붙어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별 짓을 다 하지 않고 딱 하나만 해요. 반대. 그냥 인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싸. 그래서 인도인들은 엄두를 못 내. 그 다음에 또 날씨가 더워서 늘러붙어요.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예? 어떤 새로운 소스를 개발해서 들러붙지 않고 좀 더 가격, 원가를 내려서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분석적인. 집에 냉장고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 그래? 그런 사람이 없었다니까. 자,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답변을 하는데 두 가지 트림이에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획력이 강한 기획자처럼 나는 기획력이 강한 기획자야. 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점을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원가를 낮추고, 아까처럼 타겟을 바꾸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기획력이 강하다는 전략과 전술을 잘 쓰겠다라는 거니까요. 아마 유통망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인도시장 포기. 그 다음에는요, 장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젠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껌을 한 번씩 좀 답이 나와버렸죠. 근데 치클릿 얘네들은 그거 갖고 1년 고민해요.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3개씩 포장해요. 3개를 포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죠. 3개를 낮게 포장하니까 안 늘러붙죠. 그래서 치클릿이 인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김승현 씨가 말한 대로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다음, 치클릿은 인도에서 3개로 팔려요. 3개를 낮게 포장해서 가격을 확 줄여. 총 11개가 들어가 있는데 3개로 하니까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사먹을 수가 있겠죠. 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획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띵킹, 마이너스 띵킹이 발상을 놓아요. 플러스는 뭐예요? 연결해 보라는 거죠. 어디다 연결해 보라고요. 마이너스는 뭐예요? 틈새를 보라는 거예요. 자, 핀란드의 자이리톨. 이 자이리톨이 정말 대단한 놈이죠. 여러분, 여러분, 롯데껌 씹어보신 분, 요새? 요새 껌 달라고 하면 다 자이리톨 줘요. 자이리톨이 껌이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자이리톨은 껌에다가 아주 그냥 간단한 개념 하나 집어넣은 거죠. 자이리톨.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자이리톨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게 사람들한테 완전히 껌이 이제 양분화됐죠. 자이리톨 아니면 그냥 껌이죠. 근데 최근에 한 1년 동안 이런 껌을 씹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 이렇게 톡톡톡톡 그러니까 아까 치클릿 그런 껌만 씹게 되지. 자, 플러스 그냥 껌에다가 자이리톨 집어넣은 거예요. 네, 엄청난 사업 영역을 만들어냈죠. 광분하죠. 또 이걸 보고 따라하죠. 자이리톨 가지고 치약에다 집어넣잖아요. 왜? 자이리톨에다가 음료수에도 집어넣는데. 은나노 뜨니까 세탁기 집어넣죠. 은나노 뜨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옷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죠? 긁는 거 뭐죠? 아토피 방지 은나노 옷이라고 해서 몇 배가 비싸죠?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을 찾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는 이거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칼로리 뺀 거죠. 여러분, 오리지널 코카콜라보다 다이어트 코크가 더 성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열량 뺀 거죠. 열량 쭉 빼버린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해요? 술도 그렇죠. 알코올만 빼버리죠. 무알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칵테일은 뭐예요? 플러스죠. 이것저것 섞어버려서 칵테일이라고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여러분 기존 시장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싸뇨가 미국에서 냉장고를 소형 냉장고를 처음으로 파는 애들이에요. 싸뇨가. 어떻게 팔았을까요? 싸뇨는 냉장고를 팔라고 했더니 자기네들 일반 냉동엔 지휘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싸뇨가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전투를 걸어? 전투를 걸면은 강점을 가진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면 싸뇨는 신규고 지휘는 많이 했더니까 당연히 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적으로 함정을 파는 건 기획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함정을 파가지고 얘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는 거. 그럼 창의는 뭐냐? 싸움을 안 걸고 다른 시장을 보든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싸뇨는 어떻게 하냐? 집을 포기해요. 냉장고는 꼭 집에 있으라는 법은 없다. 사무실로 가요. 그 당시만 해도 사무실에 냉장고를 갖다 놓는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무실에다가 집안에 쓰는 가정 냉장고를 갖다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최초로 작은 냉장고를 만들어요. 작은 냉장고. 사무실에 가면 조그마한 냉장고 있죠. 거기서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차에다가도 집어넣어요. 냉장고 있는 차 있죠. 거기다가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장 발굴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큰 게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스태핑 스톤. 디디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누가 한 거 디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푸드라는 거 알죠? 맥도날드나 이런 데 외국에 가면은 드라이브 인 푸드 해가지고 차에서 안 내리고 이렇게 해서 받아 먹는 거 있죠? 네. 아세요? 모르세요? 네. 왜 적어요? 다 뒤에 있다니까. 네. 자, 이거를 보고요. 드라이브 스루 뱅크가 나왔어요. 네? 야, 이거 보고 나서, 야, 이거 우리 뱅크 시스템에도 연결하지? 드라이브 인 뱅크. 무비는요? 드라이브 인 무비. 연결만 하면 우리 영역에선 새롭다라는 거예요. 네? 좋은 아이템을 찾지 마시고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연결만. 자, 그 다음에 홈쇼핑. 자, 홈쇼핑 보고 따라한 게 누구예요? 델이에요, 델. 델은요, 여러분 IBM이 나오고 나서 수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IBM 이후로 걔네들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다 잊혀졌다고요. 왜? IBM이 만드는 거대한 왕국에서 걔네들이 얼마나 잘해야지 IBM을 이길 수 있을까요? 델의 사장은 그렇게 안 봤어요. 델 사장은 어떻게 봤어요? 홈쇼핑 보면서 야, 왜 가게에 가서 사야 되냐라는 거예요. 홈쇼핑처럼 전화로 사면 되지. 그렇게 되면 유통망이 없어지죠.
걔네들은 그냥 공장에서 붙이잖아요, 계속. 그리고 최초로 맞춤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 붙여주시고요, 저거 붙여주시고요, 이거 붙여주세요. 그게 바로 델이에요, 델. 그래서 델 컴퓨터는 살았죠. 네. 자, 홈쇼핑에서 이렇게 전화 주문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팔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 연결만 한 거예요, 연결. GE의 식기세척기. 이것도 연결한 거예요. GE는 그 식기세척기를 만들었어요. 식기세척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식기세척기는 거의 음식점, 큰 음식점에서 갖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등치 커가지고. 근데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안 샀어요. 왜? 여전히 손으로 닦는 게 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왠지 기계는 지저분할 것 같다. 아무리 해도 안 팔려요. GE는 어떻게 했을까요? 디뎌요. 소비자한테 바로 안 가요. 다 디딘다라는 거예요. 어딜 디딘을까요? 건축업체한테 가요. 건축업체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빌드인. 야, 식기세척기 그냥 추가해. 그럼 사람들이 추가하면 뭐가 좋은데? 너 1,000만 원 할 거 1,2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10만 원짜리 살 때는 벌벌벌 떨어요. 1,000만 원짜리 살 때 10만 원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거는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인드죠. 여러분 집 사는데 식기세척기 100만 원이라고 쳐요. 얼마 할 거라 하세요? 1억인데 거기에 100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죠. 야, 그냥 추가해. 이거죠. 그런데 식기세척기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10만 원도에 벌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요걸 바로 이용해서 건축업자를 찾아가서 디뎌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GE는 식기세척기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피트웨이 화재 경보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례 많이 얘기해드리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디뎌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서. 피트웨이라는 회사는 피츠버그에 있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할 일 없이 화재 경보기를 만들었어요. 스프링쿨러를 만든 회사예요. 했더니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막 팔러 다녔는데 아무도 안 사. 불이 나야 사. 그렇다고 그럼 창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승현 씨. 그냥 불을 질러버리면 되죠. 돌아다니면서 불 질러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잡혀가겠지만. 자,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얘도 디뎌요. 얘네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피트웨이 사장이에요. 근데 제품 만드는데 건물 만드는 사람한테 이거 설치하시죠 하면은 자재값도 없어. 계속 바꿔먹어요. 좌절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전략을 생각할 때 2단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 빌 게이츠처럼 만약 빌 게이츠라면 어떻게 할까? 빌 게이츠처럼 생각해 보세요. 얘한테 술 한 잔 꺾어? 그러면서 어떻게 붙여줘? 이렇게 팔까? 아니면은 건자재 들어오면 플러스 빌드인처럼 팔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나와. 그럼 창의적으로 생각해볼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얘네들은, 웨스콘신주 주지사를 찾아가요. 주지사를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얘네들은 마케팅을 하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로비를 해요. 로비를 해서 웨스콘신 주법을 바꿔버려요. 1900 몇 년부터 모든 건축물에는 스프링쿨러를 안 달면 허가를 안 때려줘요. 오케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장사를 앉아서 하죠. 왜? 오직 한 군데였거든요. 한동안 거의 독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많다라는 거죠.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만 계속하면 져요. 그때는 일단 리버스 띵킹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태핑 스톤적 사고도 하고 뺄 거 없나? 붙일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로우 띵킹이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방향성. 내 사업의 방향성. 사람들한테 뭔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더 바디샵. 바디샵은요, 딱 하나였어요. 바디샵은 그 여자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이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 세계여행을 하면서 저기 인도인가 어디 가니까 천연 제품을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 그걸 보고, 얼굴 피부에는 천연 제품을 붙이면 잘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여자가 워낙 사회의식이 강했어요. 왜 강했느냐? 집이 궁전이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겠죠. 우리처럼 못 먹고 못 살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자, 이 여자는 동물 사육도 싫고 동물 실험하는 것도 싫고 환경 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줘요. 화장품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운동을 제시를 해줘요. 여러분 바디샵에 가면
포스터가 뭐 5,500원 이런 거 안 걸려 있어요. 동물 사육 반대, 환경 오염 반대 이런 거 걸려 있어요. 그거를 제시해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환경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타겟,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여러분의 사람들한테 여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승현 씨처럼. 내가 잡고 이렇게 바라주면 저기를 봐요. 여기를 보고요. 왜 그러느냐? 이건 원숭이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인가? 거기서 원숭이한테 이렇게 하면 원숭이가 이렇게 봐요. 옛날에 그 실험한 거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원숭이가 한 마리 딱 이렇게 봐요. 하물며 원숭이도 에로우를 따라가는데 사람이 안 따라갈 것 같아요? 따라와요. 여러분이 지정해주고 계속 거기만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뭐지? 하고 거기서부터 관심을 표명해요. 자, 이렇게. 코렉스 자전거는요, 옛날에 자전거의 1위가 뭐였어요? 옛날에 뭐였냐? 삼천리 자전거였어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어떻게 팔았냐? 튼튼하게 팔았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팔겠다고 해서 삼천리라고 지었죠. 네. 코렉스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전거는 코렉스, 삼천리는 이랬어요. 튼튼한 거. 코렉스는 반대로 자전거는 재미있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자전거 레포츠라는 개념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코렉스 때부터 자전거를 꺾어 타죠. 네? 자전거를 들고 타고요. 저기 여의도 광장에서 애들이 자전거로 무기를 부리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는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하죠. 자,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침대는 과학이라고 가르쳐줘요. 침대는 과학이다. 네? 침대는 과학이야.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그래서 에이스 침대라는 신화가 나왔죠. 네. 자, 여러분이 뭐를 가르쳐 주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따라와요. 단, 근거가 제대로 돼 있다면. 근거가. 네? 우리 이제 근거 대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성공가. 여러분, 태그호그죠? 태그호그. 이 시계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시계를 파는 게 아니라 롤렉스랑 같은 개념이죠? 네. 시계를 파는 게 아니라 뭘 팔아요? 성공을 팔아요. 시계는 시계가 아니라 시계는 성공이야. 라고 해서 팔아요. 자, 뭐 하나 또 있어요. 태그호그 나오니까 또 하나 나왔죠. 시계는 성공이야. 태그호그, 롤렉스가 그렇게 가르치죠. 시계는 패션이야. 누가 가르쳤을 거예요? 네? 스와치죠. 어떻게 가르쳤나요? 캠페인을 해요. 스킨 캠페인이라는 걸 하죠. 시계는 타투 같은 거야. 패션이야.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계는 바꿔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유행에 떨어지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시계를 평생 하나만 차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시즌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와치 시계 가면 어때요? 패션을 지향하죠. 왜? 쓰게 만들려고, 버리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발상을 하는 여러분 사례. 포지티브 띵킹 제일 중요해요. 된다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자기 안에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요. 아까 그 야구 선수 있죠? 나는 어제도 쳤으니까 오늘도 칠 수 있겠다. 일관성과 반복성에 따르면 이게 내 관점이니까. 그러면 투수는 그러겠죠. 쟤는 저번도 쳤으니까 이번도 치면 나는 두 번째 희생 투수가 되는 건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리랑볼을 던지는 거예요. 네? 뻥 쉬는 거죠. 여러분, 투수하고 타자는 여러분, K1이나 이런 데 보면은, 권투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나와서 뭐예요? 째려보죠, 서로. 네. 째려보면서 사람들이 뭐래요? 청코나 해가지고 99승 무패하면 이렇게 째려보다가 오 마이 갓 99점 99패 하면 딱 뭐라고 해요? 넌 오늘 죽었어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게임 시작하기 전에 끝나라는 거예요. 자, 포지티브 띵킹.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5번째 발상이고 제일 좋은 발상이에요. 자,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뭐든지 다 팔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비안 있죠? 에비안이라고 아시죠? 네, 물. 에비안이 처음 무슨 브랜드인지 아세요? 처음으로 물을 팔아먹은 브랜드예요. 여러분, 물을 팔아먹는다라는 개념, 지금 여러분이 물을 사먹죠?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물을 사먹는다? 웃긴 거였죠? 여러분, 에비안은 더 비싸요. 네, 에비안은
사장 자체가 스위스에서 어떤 사람이 그 쫄쫄쫄 나오는 걸 먹고 관절염이가 났대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연결해요. 뭘로? 물로. 근데 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아. 그래서 뭘로 연결해요? 뭘로 연결했느냐? 약으로 연결해버려요. 이건 물이 아니야. 이건 약이야. 미네랄과 뭐가 잔뜩 들어있는 약이야.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 예, 약이라고 먹어요. 그러고 나서 장사가 되니까 뭐라고 해요? 이건 생각해보니 약도 아니야. 이건 화장품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에다 뿌리라고 그래요. 에비안 얼굴 뿌리면 멋있죠. 여러분, 그 얼굴 뿌리는 거 있죠? 계속 연결을 해버려요. 에비안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을 생각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면 물까지 못 팔아먹을 것 같아. 근데 만약 파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띵king, 물을 어떻게 팔아 사기꾼이야. 내가 무슨 낙동강 뭘 팔아먹지 그것도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제품 갖다 줘도 못 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겹질러서 해보면 아이템은 찾는 게 아니겠죠. 아이템은 여러분을 위한 블루오션은요. 제가 블루오션 강의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한 건 환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한 블루오션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블루오션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나만의 블루오션 발견했어 뛰어가요. 그리고 물을 딱 발을 담그죠. 그 순간 여러분의 발끝에서부터 레드기가 쫙 가면서 바로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게 블루오션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제가 뽑아낸 여러분이 발견한 순간 블루오션은 레드오션으로 전환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발을 떼죠. 그러면 다시 블루오션이 돼요. 그래서 블루오션은 파랑새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찾기보단 여러분 주위에서 선택을 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게 더 나은 사업 발상 아이템이라는 걸 하면서 와, 이 강의 왜 이렇게 길어? 끝내야 돼. 자, 실행적 충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황희정 씨 기억나세요? 자, 투사와 소?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투를 잘한다라는 건 무서운 소랑, 투를 잘한다라는 거는요, 약한 소랑 약한 투사가 붙은 건 의미가 없어요. 강한 소랑 강한 투사가 붙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건 강한 소를 약한 투사가 같이 대결했을 때 이기거나 혹은 져도요, 그 사람은 케이스 스타디가 돼요. 실패한 케이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강한 놈이 강한 거랑 붙이는 거랑 약한 놈이 약한 거랑 붙이는 거랑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게 진정한 용기예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뭐 한승현 씨도 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뭐 꿈꾸고 뭐 하고 계시고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변명을 없으시라는 거예요. 스페인에 옛날에 남미 쪽으로 스페인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자기가 온 배를 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만 금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다시 그 따스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 따스한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밖에 나오면 정글이니까. 적자생존, 양육강식, 무서우니까 돌아가고 싶다. 그 대신 자기가 타고 온 걸 불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밖에 못 가요. 뒤로 돌아가 봤자 어때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봐 봤자. 세 번째,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대한 분들이에요. 내가 사업을 함으로써 몇 명을 걷어먹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몇 명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애국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애국자? 그리고 여러분, 하겠다라는 분들은 어때요?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몇 명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주치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로 인해서 내가 100명을 내가 걷어먹이겠다. 걷어먹이겠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내가 100명을 위한 원대한 꿈을.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조그만했던 애였어요. 시칠리아 섬에 맨날 맞고 다녔던 애였어요. 네. 제가 나폴레옹을 참 좋아하는데, 걔는 정말 맞고 다니다가 걔가 한번 싸움을 했어요. 네. 프랑스 애가 얘를 때렸다고요. 걔가 나폴레옹은 그래요. 이 땅꼬마 자식. 네. 걔가 딱 한마디요. 언젠간 봐라. 프랑스를 엎어버릴 테니. 그리고 얘는 키가 죽을 때까지도 안 크죠. 그 조그만한 사람이 세계를 흔들죠. 그게 뭐냐? 나폴레옹은 위대한 꿈을 꾼 자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맨날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 힘들고 막 그러지 있지만 위대한 꿈을 꾸고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미션도 갖게 돼요. 비전은 나를 위한 거지만 미션은 전 사회를 위한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뭐 하더라도 버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인력과 좋은 사람들은요, 비전과 미션을 쉐어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의 프로핏만 나누겠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돈이 떨어지고 힘들면 나갈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또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비전과 미션을 제대로 세워.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첫 번째 장이 뭐예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물어봐요. 근데 그 비전과 미션을요, 저도 사업계획서를 많이 검토해주고 작성해보면 정말 구호적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뭐 잘되고 뭐 좋은 회사를 하겠대요. 근데 그게 정말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거기에 다 묻어나려면 제일 먼저 뭐였어요? 말의 어휘를 좋게 하고 형용사를 좋게 하는 것보단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미션이 같이 있었을 때 그게 정말 그 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를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거를 봤을 때, 그게 근거대기죠. 내가 사회운동을 하겠다, 이걸 해서 나는. 그러면 뭐예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회사란에 사회활동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은 뭐를 해도 사람들이 좋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직 안 끝났죠. 자, 일단 두 번째 세션 비즈니스 띵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10분 쉬고 다시 또 두 번째예요. 그거를 시작하겠습니다.